총리, 네. 문재인 대통령 자문그룹인 10년의 힘 위원회 아시죠? 죄송합니다. 조금 마이크 가까이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각도가 안 맞으면 잘. 네. 그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아베처럼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정세현 전 장관님을 제가 모셔서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신문 제목을 보고 아베의 말인 줄로 착각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들이 모여서 문재인 대북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네, 그분들을 제가 이틀에 걸쳐서 식사에 모시고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교체 건의하실 거예요?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셨고요. 조금 더 언론이 잘못 보도했네요. 아니 전략적인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네. 일부 국민들은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다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 잘한 일입니까? 네, 국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해표 정책은 튼튼한 안보, 굳건한 한미 동맹에서 출발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대북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햇볕 정책의 기본인 한미 동맹인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미 동맹은 흔들림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안보실장과 미국의 안보보좌관, 우리의 국방장관과 미국의 국방장관, 합참의장과 합참의장, 외교장관과 국무장관 실시간으로 통화를 긴밀히 하고 있고요. 또 한미 정상 간에서도 필요한 것, 예를 들면 미사일 지침의 개정 같은 것도 아무런 제한 없이 합의되고 있는 것은 동맹의 건재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있는 이유를 100가지, 1000가지는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월 26일 북한 발사체는 방사포 훈련이 아니라 미사일 도발로 판명됐습니다. 미국이 그날 오전 이미 발표한 내용을 우리 정부는 3일 동안 아니다, 방사포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 반복했습니다. 한미 공조의 대참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청와대 정부는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요, 방사포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모든 언론에 방사포라고 했죠. 네네,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사포에 비중을 두면서 그쪽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어서 확인하겠다, 이렇게 소통수석이 발표를 했고요. 이틀 동안 확인한 뒤에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재원이 과거에 발사됐던 방사포하고 흡사해서 속히 국민들께 알리려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그런 추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거해서도 그러한 발사체가 있으면은 한미 정부가 공조해서 내용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사일, 우리 한국 정부는 방사포 3일간 했다고 하면은 한미 공조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네, 바로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 뒤에 수정을 했습니다. 꼭 전화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4번 통화를 했고 미일 정상들은 10번 통화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코리아 패싱 아닙니까? 한미 공조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하시겠어요? 예, 미일 정상 간에는 통화는 여러 번 했지만 합의된 것은 전부 구두상의 합의뿐이고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그 정도 레토릭의 합의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우리 정부는 한미 두 정상이 전화 통화에서 미사일 탄두, 방금 말씀하신 중량 해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산 첨단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이 사실을 숨깁니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소통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합의된 것은요. 이게 합의 안 된 거 아니에요?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두 정상의 통화에서 합의된 것은 삼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포함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무기 구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한국 청와대보다 미국 백악관을 더 신뢰하지는 않으시리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백악관 발표가 다 맞는 거예요. 우리는 대북 문제가 급한데 미국은 FTA, 사드, 무기 판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저한테 미국 백악관을 더 믿느냐? 거기가 더 신빙성 있게 말하는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도 우리 운전석에 앉는다라고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하자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어디 말이 맞았어요, 총리?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미국 대통령은 FTA 폐기까지 말씀했습니다. 했죠? 폐기가 아니라고 또 수정을 했죠. 처음에는 재협상에서 폐기로 간 거예요. 그럼 총리 역시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는 미국 대통령 말씀 더 믿네요?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백악관에 의해서 번복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40억 불 미국 무기 구매에 수십억 불,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돈을 우리는 써야 합니다. 이쯤 되면은 한미 동맹은 돈으로 사는 것 아니냐, 이런 불평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까지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의 증가라든가 하는 일은 계속돼 왔던 일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북한 스스로 발표하기를 핵무력 완성의 완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것이 조선신보의 최신 발표입니다. 제가 북한 정부의 발표를 물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바로 그런 토대 위에서 성공했다. 한미 당국이 분석 중에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의 평가와 미일 중러의 평가가 달라요. 왜 그래요? 그 점은 다르지 않고요. 발사와 비행에는 성공한 것 같으나 재진입에 성공했는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 이게 한미일의 공통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지났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요격하지 못했어요. 기술이 부족합니까?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격 시스템에도 한계는 있다는 것을 압니다마는 다른 나라의 군사적 능력이나 의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요격이 못 됐단 말이에요. 일본 관광장관은 모두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렇게 미사일 한 발에도 무기력한데 만약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로 고정식, 이동식 발사대에서 육해공 동시다발적인 발사를 했을 때 요격할 수 있습니까? 한미 연합 방위 역량이 극대화되고 있고요. 또 미국의 확산 억제 전략하에 있기 때문에 방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도 없고 수십조 원 들어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옳습니까?
무한정 끌려갈 수는 없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변 사강은 자기들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외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한반도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주변 강대국들에게 우리 운명을 넘겨주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대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미국의 FTA 협상, 무기 구매,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협조를 받겠다고 한일 과거사 문제를 덮어주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한 일입니까? 그 문제는 투 트랙으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도랑이 든 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포기하면 주변 사강은 개별 접촉해서 대북 합의를 우리가 개별 접촉해서 대북 합의를 끌어내도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그러한 사강 외교로 국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끌려다니지 말고 육자회담으로 복귀를 하자. 이렇게 유엔에 제안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검토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안보리 제재도 결국 원안에서 후퇴되지 않습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핵 문제는 육자회담으로 복귀해야 되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우리 정부가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하는데 다시 한번 총리의 견해를 확인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육자회담으로 돌아가는 게 네,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DJ 한반도 운전석과 문재인의 한반도 운전석은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 시대 한반도 운전석은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한반도 운전석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약간 과잉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DJ는 철저한 한미 동맹, 한미 신뢰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네, 저희도 지도자 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남북이 교류협력을 통해서 단일 경제를 구축하면 우리는 2050년 세계 1위 국가는 미국 경제국가가 되고 OECD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남한만의 단독 경제로 가면은 2030년 우리 경제 성장 엔진은 제로가 된다 하는 발표 아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네. 하면은 뭐 이익까지 정부에서 될지는- 무슨 액션을 하느냐 이걸 묻는 네네, 거예요. 이익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일이 줄 수 있는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직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담대한 외교, 즉 햇볕 정책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관계는 6.15 선언으로 북한의 핵 문제는 9.19 합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총리 견해는 네, 6.15 선언이나 9.19 합의는 우리의 역사적 그리고 경험적으로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미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피해 기업 보상에 대해서 조치 취하실 거죠? 네, 지금 조사도 되고 있고요.
개성공단 문제도 좀 논의가 다시 되고 있습니다만 금강산 경협기업 문제들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총리 잘 아시지만 올해가 몽양 여운흥 선생 70주기입니다. 몽양 기념관과 기념사업을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정부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어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자체가 특히 새마을회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 같습니다. 기념사업의 측과 협의를 하고 지자체와도 물어봐서 문제가 어디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총리, 전남지사 하셨죠? 네. 얼마나 의욕적으로 농업업, 낙후된 전남의 SOC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호남 총리 되셔가지고 농업업, 전남 SOC 예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전남뿐만은 아닙니다만 SOC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낙후된 지역이 더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것? 많은 울분을 그때 토로하셨잖아요. 네.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켜주세요. 네.